수학 인강 활용법. 안녕하세요. 노을커피입니다. 오늘은 인강을 활용한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저희 애 둘 다 수학학원은 거의 다녀본 적이 없고 인강을 활용해서 혼자 공부했습니다. 큰애 고3 때 수리논술만 5개월 조금 안 되게 들은 게 전부죠. 그렇다고 해도 인강이 메인은 아니에요. 수학은 결국 혼자 풀어내야 하는 거라서 스스로 계속 풀어보는 훈련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일타 강사 강의를 들었다고 다 100점 맞고 1등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강의를 듣고 성적은 천차만별이죠. 교재가 뭔지, 강의가 뭔지보다는 결국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고 스스로 얼마나 많이 제대로 훈련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제 수학 공부 영상을 보면 개념책을 두세 번 풀고 응용, 유형 문제를 한두 번 푼다고 했었죠. 선행할 때만 이미 3, 4회독을 풀렸습니다. 이 중에서 개념 처음 시작할 때, 일회독 할 때 강의를 들어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일부 개념책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잘 되는 영역은 그냥 듣지 않고 문제를 바로 풀기도 했고요. 강의는 한 80% 정도 들어가면서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강을 보면 공부한 시간은 전체 수학 공부 시간의 한 30% 정도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애들이 학원을 다녀오면 공부를 많이 한 줄 알거나 강의를 하나 1시간 정도 듣고 나면 공부를 많이 했다 이러는데요. 저희는 강의가 끝나면 이제 공부 시작할 시간이네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시작을 돕는 마중물 정도인 거예요. 물이 필요하면 계속 펌프질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강으로 공부를 하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진도가 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인강으로 공부할 때 계획이 정말 중요한 이유죠. 처음에는 계획을 간단하게 짜고 한두 번 강의를 들어보면 소요 시간이 나와요. 그 뒤에 한번 다시 수정을 해서 더 구체적으로 짜고 지켜나가도록 해주세요. 계획 짜고 지키고 못 지킬 때 수정하고 반복해서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생각을 하면 학원을 다닐 때는 본인이 계획을 짜고 지켜나간다 하는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게 되죠. 그런데 인강을 들어가면서 혼자 하면 계획 짜는 연습도 많이 하게 돼서 좋습니다. 고등 가면 어차피 혼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등 때 시행착오 많이 겪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인강 듣기 루틴. 인강을 들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볼게요. 수학의 개념 1회차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때를 제일 정성 들여야 다음이 쉽고 효과도 좋겠죠. 고등부터는 알아서 했고 중등 때 인강으로 고등 선행하던 방법입니다. 우선 강의 전 개념 읽기. 그날 강의 들을 부분의 개념 부분을 읽어줍니다. 강의 직전 한 10분 정도 걸리게 봐줍니다. 예제 문제의 그 앞부분까지 살짝 이해가 되는지 보고요. 이거 안 읽고 시작하면 강의 효율이 반도 안 될 거예요. 시작할 때 어떤 거 하는지 알고 듣는 게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 애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려고 해도 1시간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도 안 놓치겠다 하면서 듣지는 못해요. 이러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진달까? 대부분 열심히 들어야겠지만 내가 조금 더 이해 안 되는 부분, 모호한 부분을 더 집중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개념 읽기 짧게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강 듣기. 선생님이 개념 설명하시는 거 잘 듣습니다. 개념 설명하실 때는 딴짓 안 하고 제대로 들어야죠. 본인이 필요한 부분, 아, 그렇구나 하면서 더 집중해서 듣고 또 이해가 안 되면 어떤 부분은 반복해서 듣습니다.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인강의 가장 큰 장점이죠. 내가 강한 부분은 빠르게 나가고 약한 부분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도 되고요. 이때 중요한 건 풀 문제가 화면에 뜨면 스탑하고 그 문제를 먼저 풀어봅니다. 개념이 문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강의를 틀어서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푸시는지 그걸 보고 내 풀이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강의를 들어줍니다. 문제를 안 풀면서 그 영화 보듯이 이렇게 보면 효과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복습 다지기.
강의 후에 들은 부분의 문제를 이제 풀어줍니다. 이때 바로 풀면서 기억하고 오개념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보통은 바로 풀면 어느 정도 잘 풀려요. 어느 단원인지 알고 풀기 때문에 뭐 문제의 단서가 되기도 하죠. 또 이때 개념 이해를 완벽히 하지 못해도 선생님의 풀이의 방법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히 이해가 된 건지 단순 그 풀이의 기억인지는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개념 1회를 이런 식으로 끝내고 다시 처음부터 혼자 풀어봅니다. 2회부터는 인강 듣는 시간은 안 드니까 문제 풀 시간이 이제 늘어나면서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런데 두 번째 풀 때는 개념이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처음 풀 때처럼 비슷하게 틀리더라고요. 하지만 조금씩 다지면서 성장하게 되죠. 계속 고민해도 안 되는 부분은 또 부분적으로 강의를 또 다시 들어보고 하면 되고요. 사실 수능 준비로 문제풀이 많이 하고 심화까지 하면 그 3점짜리는 바로 이건 뭐다 바로 나와야 하죠. 그리고 4점짜리는 이제 어떻게 푼다? 뭐 이제 프로세스가 머리에 떠올라야 하고요. 그 과정대로 풀어보기도 하고 뭐 다르게 풀어보기도 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유형이 섞인 문제들까지 많이 푸셔야 합니다. 인강의 또 다른 활용. 고등의 경우에요. 이건 저희 애 얘기입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고2, 고3이 되면 인강 선생님이 누구 커리를 탄다고 하죠. 더 이상 뭐 개념 잡으면서 선행할 건 없으니까 현행을 응용, 심화로 다지고 수능 준비를 할 때 많이 듣죠. 이때 한 선생님의 풀 커리를 다 타면 이게 양이 엄청나요. 수준별로도 강의가 있고 문제풀이만 있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이때 문제풀이만 있는 강의는 너무 의존해서 많이 듣지 말고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풀어보셔야 합니다. 저희 애는 강의를 컨디션이 좋을 때도 듣지만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공부하기 싫을 때도 인강을 들었다고 합니다. 머리 쓰기 싫다 이럴 때 이제 문풀 강의를 멍하니 들었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실 이건 저희 애에게 참 감사한 건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부하기 싫으면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잠깐 하거나 톡을 하거든요. 뭐 물론 저희 애도 한 번도 안 그랬다 그런 게 아니겠죠. 당연히. 그런데 저희 애가 이제 자주 그러면 리듬이 너무 깨지니까 책상에 앉아서 머리를 식히는 방법으로 인강 듣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저희 애는 잠탱이라서 잠은 고3 때도 시험 때도 뭐 7시간 이상은 꼭 자줬습니다. 졸리면 바로 자는 애예요. 그런데 이제 졸린다기보다 공부하기 싫을 때 그래도 책상에 꾸역꾸역 앉아서 리듬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책을 펴면 공부가 정말 안 들어오고 그럴 때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가볍게 들었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인강 듣기로 공부 리듬 유지하기입니다. 이건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 때까지만 듣고 했다네요. 그래도 이제 대충 이렇게 들은 것 같아도 대부분은 혼자 풀던 거니까 다지기가 되고 좀 뭐 다르게 푼다 하는 건 집중해서 보기도 했겠죠. 뭐 처음부터 끝까지 멍하게만 듣기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고등 때 얘기입니다. 중등 때는 공부하기 싫으면 그냥 쉬거나 책 읽거나 뭐 하면 되는데 고등 때 입시 앞두고는 그 공부 리듬 지키는 것도 중요해서 뭐 이렇게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강으로 개념 잡기, 인강으로 공부 리듬 지키기. 인강이 뭐 모두에게 맞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의지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도 인강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